고층 빌딩들 사이로 대형 복합 건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장은 분주하고 크레인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죠. 5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설계도를 들고 현장을 둘러봅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고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의 얼굴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죠. 회사는 일정을 앞당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속도가 생명이야. 경쟁사보다 먼저 완공해야 해. 경영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안전 점검? 그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도연은 불안했지만 거역할 수 없었죠. 하청업체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자신을 안심시키며 승인했습니다. 건물은 무사히 완공되었습니다. 준공식은 화려했고 언론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보도했어요. 도연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죠. 완공 한 달 뒤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붕괴였어요. 사상자가 발생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조대와 소방차가 급히 출동했죠. 뉴스는 실시간으로 사고를 보도했습니다. 대형 복합 건물 붕괴, 설계 결함 의혹, 카메라는 무너진 건물을 비췄고 피해자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도연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수석 건축가 이도현, 안전점검 무시 의혹. 기자들은 그를 추격했어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변명처럼 들렸죠. 회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현장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자회견에서 도연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20년을 헌신한 회사는 그를 단 하루 만에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내 윤정은 남편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 지은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어요. 너희 아빠 때문에 사람들 죽었대? 아이는 울며 집에 돌아왔죠. 윤정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그들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목사님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윤정은 짐을 쌌어요. 미안해요. 지은이라도 지켜야 해요. 그녀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겨졌죠. 재판은 길었습니다.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고 결국 도연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어요. 피고인은 무죄. 하지만 판결은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이미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죠. 법으로는 빠져나갔지만 실제론 그가 책임자 아니야? 온라인 댓글은 악의로 가득했어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력서 보니까 그 사건 당사자시네요. 면접관들은 그를 거절했죠. 건축가로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도연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죠. 그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구했어요. 오늘 공사장 인부 2명 필요해. 손을 들고 선택받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때 수백억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그가 이제는 하루 10만 원을 벌기 위해 몸을 팔았죠. 밤이 되면 방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던져버렸죠. 믿음도 희망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깊은 절망뿐이었어요. 먼지가 자욱한 철거 현장입니다. 중장비가 오래된 건물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60대 후반의 도연은 안전모를 쓰고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등은 구부정했죠. 젊은 인부들이 옆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저 할아버지 진짜 느려. 언제까지 저러실 거야? 나이가 있으신데 뭐. 그래도 일은 해야죠. 도연은 듣지 못한 척 묵묵히 일을 이어갑니다. 30대 중반의 현장 소장이 다가왔어요. 아저씨, 속도 좀 내세요. 이러다 일정 다 밀려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은 혀를 차며 돌아섰죠. 도연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점심시간, 인부들은 그늘 아래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도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았어요. 그는 도시락을 펼쳤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을 켜자 옛 건축 설계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유리 외관의 빌딩들, 준공식 사진들. 그 속에 젊은 날에 그가 서 있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끝이 될 줄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젊은 인부가 힐끗 쳐다보더니 웃었어요. 뭐 보세요? 옛날 사진? 도연은 급히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후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현장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은혜타워 교회 건물이 철거됩니다. 이 건물은 20년 전 준공된.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혜타워. 그가 설계했던 교회였죠.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오늘 철거가 진행되며 도연은 공구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죠.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은혜타워가 있던 자리를 찾아왔어요. 건물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잔해 더미만 남아 있었죠. 어둠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잔해 사이를 걸었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죠. 부서진 십자가 조각이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작지만 온전한 형태였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먼지를 닦아내며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깊이.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어깨를 스쳤죠. 다음 날 저녁 도연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그날도 현장에서 조롱을 들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소파에 앉아 십자가 조각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연은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이십니까? 저 윤재입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윤재. 과거 함께 일했던 제자였습니다. 윤재. 자네가? 네. 연락이 늦어 죄송합니다. 전화 너머로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도연은 숨을 참았죠. 그날 건물이 무너졌을 때요. 윤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설계하신 구조물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의 설계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번엔 차가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 십자가 조각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좁은 월세방 문 앞에 윤재가 서 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라움이 스쳤죠. 윤재, 어떻게 여길? 선생님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도연은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게. 윤재는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방은 작고 어두웠어요. 도연은 물 한 잔을 내밀었죠. 무슨 일인가? 윤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제가 봉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치집이라는 쉼터인데요. 그는 휴대폰으로 낡은 건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위험합니다. 벽이 갈라지고 배수관도 녹슬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윤재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럼 더 어렵네. 미안하지만 며칠만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윤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며칠만이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승낙이었습니다. 도연은 윤재를 따라 비치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는 벗겨지고 외벽엔 금이 가 있었죠. 50대 중반의 여성이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도연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도연입니다. 윤재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죠.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도연을 건물 안으로 안내했어요. 복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올려다봤죠. 배수관이 완전히 부식됐네요. 그는 벽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습기가 가득했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일단 구조부터 점검해야겠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도연은 봉사자들과 함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숙인 출신, 재소자 출신들이 함께 일했어요. 도연은 직접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이 기둥을 보강하고 여기 배수로를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봉사자들은 그의 지시를 따랐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미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녀는 윤재에게 작게 말했죠. 선생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윤재도 미소를 지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완성된 구조물을 바라봤어요. 기둥은 튼튼해졌고 배수로도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한 봉사자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죠. 나도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도연과 윤재를 불렀어요. 지원금이 끊겼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남은 공사는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재비도 인건비도 없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떨궜죠. 윤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쯤 완성된 공사 현장이 보였어요. 그럼 멈춰야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도연은 혼자 공사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덮개가 씌워진 자재들, 멈춰선 공구들. 그는 허공을 바라봤어요. 다시 찾아온 무력감이었습니다. 역시 나는 끝까지 해낼 수 없는 사람인가.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죠.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어둠이 그를 감쌌어요. 도연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맞은편에 오상훈이 앉았습니다. 50대 초반, 여전히 날렵한 인상이었죠. 오래간만이네, 도연 씨. 상훈의 목소리는 냉담했어요. 상훈 씨, 부탁이 있어서 왔네. 도연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치집 보수 공사 계획서였죠. 상훈은 잠깐 훑어보더니 서류를 밀어냈어요. 자네 이름으론 이제 계약이 불가능해. 알잖아. 하지만, 미안하지만 난 사업가야.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고. 상훈은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잊어버려. 도연은 혼자 남겨졌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터덜터덜 쉼터로 돌아왔어요. 마당 한 구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하은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는 쌓아둔 자재 앞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왜 여기 있나?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죠. 도연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괜찮을 거야.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건물 안은 조용했어요. 노숙인 몇 명이 잠들어 있었고 하은도 2층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1층 복도를 걷고 있었죠. 그때 낡은 전기배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파직! 작은 소리였지만 곧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이야. 그는 소리쳤죠. 연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도연은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하은, 일어나.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은이 비몽사몽으로 문을 열었죠. 뭐예요? 빨리 나가. 불이야. 도연은 하은의 팔을 잡고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다른 방에서도 노숙인들이 나왔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도연은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하지만 불길이 1층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안 돼. 막혔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죠.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으로 가. 그는 다시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도연은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래엔 마당이 보였어요. 높지 않았죠. 하나씩 뛰어내려. 노숙인들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하은이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어서. 도연이 재촉했죠. 그때 천장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구조물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하은을 창밖으로 밀쳐냈습니다. 하은이 떨어지는 순간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의 어깨를 내리쳤어요.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윤재와 미선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윤재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연기 속에서 도연을 발견했죠.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그는 도연을 부축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도연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하은, 괜찮나? 네, 괜찮아요. 선생님 덕분에요. 도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죠. 하나님, 아직 저를 쓰신다면. 그의 눈이 감겼어요. 미선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병실이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문이 열리고 윤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깨어나셨군요. 윤재의 얼굴엔 눈물이 맺혔어요. 하은, 다들 모두 무사해요. 선생님 덕분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살아있구나. 그들도 나도. 창밖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죠. 감사합니다.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빛은 온기를 품고 있었죠.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살아있구나. 그의 가슴이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윤재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미선, 하은, 그리고 몇몇 쉼터 자원봉사자들이 따라 들어왔죠. 모두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윤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무사한가? 네, 모두 괜찮아요. 선생님 덕분에요. 미선도 고개를 숙였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하은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죠. 편지를 펼쳤어요. 서툰 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제 다시 믿고 싶어요. 삶을.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죠. 윤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그것은 도연이 작성했던 구조보강 설계도였어요. 반쯤 완성된 도면이었죠. 선생님이 남기신 설계도를 복원했습니다. 윤재의 목소리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걸로 쉼터 재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해요. 도연은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구조 메모들이 보였죠. 내가 한 일이 쓸모가 있었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어요. 윤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선이 병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붕괴 사고 책임자 노숙인 쉼터에서 생명 구하다. 화면엔 도연의 사진과 함께 쉼터 화재 현장이 비쳤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과거 설계 결함 논란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이도연 씨가 이번엔 헌신으로 5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부담스럽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진실이에요. 미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죠. 세상이 저를 다시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도연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다시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새 쉼터의 구조자문위원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해요. 미선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연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새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연필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죠. 기둥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그려 내려갔어요. 벽의 두께, 배수관의 위치, 비상구의 배치, 모든 것이 세심했습니다. 윤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선생님, 정말 멋져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쓰고 계신 거지. 도연은 설계도 제목란에 연필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회복의 집, 더 하우스 오브 레스터레이션. 그는 연필을 내려놓고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도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립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설계도 위로, 그의 손 위로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도연의 얼굴엔 평안한 미소가 번졌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그는 다시 연필을 잡았어요. 한 획 한 획이 헌신이었습니다. 한 선 한 선이 예배였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회복의 집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목재 간판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유리창마다 석양빛이 부딪혀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쉼터 안은 분주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현수막을 걸고 의자를 정리하고 꽃다발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지역 교회 목사님과 기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각 구운 빵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윤재가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미선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요? 저기 창가에 계세요. 윤재가 고개를 돌려 가리킨 곳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가 있었죠. 하은이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긴장되세요?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엔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고마울 뿐이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곳이고 실패한 인생이 다시 쓰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도 한때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복의 증인입니다. 윤재가 손을 뻗어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죠.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건축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물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다쳤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청중 사이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제 인생을 부숴버리셨냐고.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수신 게 아니라 다시 세우려고 멈추게 하신 거였다는 걸. 사람들 사이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저는 그저 손과 발이 되었을 뿐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박수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쉼터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윤재에게 다가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자원봉사 신청서예요. 윤재가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은 씨, 이거 저도 배우고 싶어요. 건축을요. 사람을 살리는 집을 짓는 법을요. 윤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환영합니다. 미선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도연이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설계가 아니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건물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십자가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첫 건물이 무너진 날 발견했던 그 조각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가 그것을 작은 못에 걸었습니다. 석양빛이 유리창을 통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빛이 십자가에 닿았고 그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도연이 그 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빛이 흔들렸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건물 전체를 감쌌습니다. 회복의 빛이었습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빛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엔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있었죠. 하지만 창문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사 재등록 신청서였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마지막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공익 프로젝트 전담이라고 적힌 칸이었습니다. 윤재가 뒤에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결심하셨군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려고요. 윤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공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은 밝은 회색으로 칠해졌고 바닥엔 안전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리디자인 프로젝트, 삶을 다시 설계하는 사람들. 훈련장 안엔 15명의 교육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이 거칠었고 어떤 이는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교탁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엔 낡은 도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은 선을 긋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건축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벽을 쌓기 전에 먼저 마음의 기초를 다지는 거죠.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첫 번째 줄에 앉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책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 주 뒤였습니다. 교육생들은 작업복을 입고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기술자 2명이 옆에서 조언하고 있었죠. 한 교육생이 삐뚤어진 나무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도연이 나무판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처음 설계한 건 엉망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하면 됩니다. 그게 건축이에요. 교육생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희망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네, 시청에서 협력 제안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선이 노트북 앞에 앉아 후원금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면엔 교회와 시민단체의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벌써 12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선이 윤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 달 뒤 기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촬영 기사와 함께였죠. 기자가 도연 앞에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선생님,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서신 비결이 뭔가요? 도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결은 없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제가 무너졌을 때 제 힘으론 일어설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실패를 설계 과정으로 쓰셨어요. 기자가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실패가 설계 과정이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그린 도면대로 안 갔지만 하나님의 도면대로는 정확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육이 끝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은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모형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도연이 모형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창문도 있었고, 문도 있었고, 지붕도 반듯했습니다. 하은 씨 정말 잘 만들었네요. 도연의 목소리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무너진 사람도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거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도 이젠 건축가예요. 모두가 자리를 떠난 저녁이었습니다. 훈련장엔 도연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 한가운데 서서 천창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빛이 천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빛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창틈으로 불어왔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도연을 감쌌습니다.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안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회복되었으니까요. 천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장 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빛 속에서 길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으니까요. 회복의 빛이 있으니까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방의 한적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풀들이 일렁였습니다.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장엔 여러 번 접힌 자국이 있었고 글씨 옆엔 연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도연은 잠시 그 구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들어 조용히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비치집 사무실이었습니다. 윤재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엔 흰머리가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전국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도 위엔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 점마다 회복의 집, 희망의 집, 빛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재가 지도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0곳이 넘었네. 그의 목소리엔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장 차림이었고 손엔 건축사 자격증이 든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재 선생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은이 액자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윤재가 일어나 액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축하해요, 하은 씨. 도연 선생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께 전화드려야겠어요. 좋아요. 지금 전화하세요.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덮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하은이에요. 하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은 씨,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합격했어요. 건축사 시험에요. 도연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열심히 한 거예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사람을 세우는 집을 지어요. 네, 선생님. 꼭 그렇게 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복지센터 안에서 노숙인 한 명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따뜻한 차가 담긴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미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노숙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본 적 있어요.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걸요. 미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회복의 집이 보였습니다. 저 집을 설계한 분도 한때 무너졌던 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분의 설계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노숙인이 고개를 들어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복의 집 개관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현, 윤재, 미선, 하은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창가에 걸린 작은 십자가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커튼이 살랑였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복의 집의 종소리였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죠.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윤재에게 이 사역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도현.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천천히 봉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설계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실패도 회복도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빛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